엄마,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던진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한식당 순자네를 정리하고 큰아들의 병원 개업을 도와준 것이 이제는 제게 큰 짐이 되어 돌아왔나 봅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작은 아들 민우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한식당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두 아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한결같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두 아들이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꿈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참 무정합니다. 두 아들이 모두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점점 그들의 삶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제가 청소한 곳은 다시 더럽혀졌습니다. 며느리들의 차가운 눈빛이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평생을 담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깨끗하게 개어둔 옷 몇 벌이 전부입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문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것이 죄였을까요?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 쭈그려 앉아 처음으로 노숙을 하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바닥, 지나가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끝없이 흐르는 제 눈물.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눈치를 보며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를 전전했고 밤이 되어서야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가끔은 다른 노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야기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당을 할 때는 매일 아침 장을 보러 가던 시장을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던 음식들을 파는 가게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고,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불확실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라면서.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희미한 희망뿐입니다. 차가운 지하철역의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영무원들의 눈치를 보며 구석진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모르는 번호. 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였지만 왠지 그 목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민우 사장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 사장님은 35살의 젊은 나이에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형제들 간의 유산 분쟁으로 힘들어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낯선 할머니였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20년간의 한식당 운영 경험, 자식들을 의사로 키워낸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 지하철역에서 지내고 있다는 현실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민우 사장님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 사장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제 모습을 보더니 안타까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 사장님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통 음식을 현대화하는 푸드테크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의 고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분식집이나 하던 할머니가 무슨 고문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사장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15층, 처음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고 제게 고문님이라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 회사 숙소도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제가 이런 제안을 받다니.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숙소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지하철역 바닥이 잠자리였는데 이제는 제 방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했고 젊은 직원들의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현장 경험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 의견을 냈습니다. 음식의 간이 너무 짜다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려준 비법들로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점차 회사에서 제 존재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카페의 향기, 회사에서 만나는 젊은 직원들의 밝은 미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설렘까지. 제 인생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로 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사무실이 이제는 제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민우 사장님은 제게 신제품 개발팀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30년간 한식당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품 샘플을 맛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만든 레시피에 제 경험을 더해갑니다. 간은 조금 더 순하게, 재료는 더 신선하게, 손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절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즉석 떡볶이였습니다. 분식집을 할 때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던 제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양념은 강하지 않지만 깊은 맛이 나도록, 떡은 쫄깃하면서도 너무 질기지 않게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구원들과 밤늦게까지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고 조금씩 나아지는 맛을 보며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열정과 제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첫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시식 행사장에서 손님들의 반응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이거 분식집 맛이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판매량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달 목표량을 일주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민우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하셨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제품들을 연이어 개발했습니다. 즉석 김밥, 라볶이, 튀김, 순대. 제가 30년간 장사하면서 깨달은 모든 비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하나 히트 상품이 되어갔습니다. 개발팀 직원들은 제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읽는 법, 장사의 정도를 지키는 법까지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매달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의 맛을 현대화한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젊은 직원들의 밝은 미소, 새로운 도전을 향한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옛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한 식당을 할 때의 고단했던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마저도 지금은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신입 직원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제가 겪은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희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합니다. 민우 사장님은 이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 레시피로 만든 제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그때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 재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회가 이렇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신제품 기획회의를 하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양복.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 파산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를 떠났다고 합니다. 순간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6개월간의 회사 생활은 제게 새로운 자신감과 당당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삶이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석이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반성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던 것뿐이었겠지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작은 아들 민우도 찾아왔습니다. 그도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제게 버림받은 그날처럼 이제는 그들이 세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들은 하나둘 히트 상품이 되어갔고 매출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저를 더욱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지하철역 앞을 지날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던 날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우 사장님은 제게 더 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각국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첫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이렇게 잘 살렸다. 신선한 충격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밀려들었고 공장을 증설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사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노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첫 기수의 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적으로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회사에 취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까지 저는 제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기회가 이렇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 생활이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고문이 아닌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저 역시 그들을 제 자식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신제품 개발팀과 회의를 합니다. 3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조언은 언제나 소중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 이제는 유럽과 미주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식문화를 연구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잃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신입사원 교육도 제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음식에 대한 진정성과 정직한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분식집을 운영하며 깨달은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음식을 자신의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섰고 해외 지사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제가 경험한 가족의 아픔을 이곳에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우 사장님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박주희 씨와의 인연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희 씨는 제게 늘 따뜻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점차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제 존재는 더욱 특별해져 갔습니다. 직원들의 가정사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육아로 힘들어하는 직원에게는 제 경험을 나누어 주고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직원에게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진정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들은 늘 저를 찾았습니다. 각국의 전통 과자나 음식을 선물로 가져와서는 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가족은 꼭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끔 옛 기억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자산은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꿈을 키워가는 이들이 있어 매일이 감사합니다. 퇴근 후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을 지나다가 한 노숙자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노숙하던 때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바로 민우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숙자 지원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우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노숙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회사의 협력업체들도 동참했고 청소부터 경비, 포장 작업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새 삶을 시작했기에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왔습니다. 재단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주거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의 일부를 제공하고 임대주택도 연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점차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재단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한 분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성을 살려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그 할머니는 이제 재단의 상담사가 되셨습니다. 노숙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 길거리에서 살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회사의 유망한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기술 교육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인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민우 사장님은 이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지원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부가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분들 중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우리의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